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박입니다. 기다림의 1% 의리. 요즘에 코인 시장 정말 악재만 넘쳐났고 가격은 오르지 않고 답답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르지 않을까요? 예, 때가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올라갈 만할 때 바이낸스 발로 폭락이 나와서 투심이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은 청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물은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청산을 한번 당하면 복구할 방법이 사실은 현물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많은 금액을 한 방에 청산을 당하면 이걸 복구할 방법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음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다시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원래 굴리고 있었던 운용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레버리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좀 청산 많이 당하신 분들 많죠? 저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잠시 매매를 멈추고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차곡차곡 다시 한번 도전하길 바랍니다. 현물로 먼저 하세요. 예, 현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든 다음에 뭐 재미 삼아서 CD의 한 1%라도 시장에 좀 트레이딩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뭐 비트코인 위주로 또는 이제 이더리움 위주로 선물을 뭐 하는 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또 저배율도 요즘에 청산당하는 마당에 지금 비트코인도 저배율까지도 청산당하는 상황이죠. 정말 이 선물 시장 안에서 먹여주지 않으려는 무빙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게 작은 시드로 재미삼아 하는 거지 인생을 던지면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자산시장의 상승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단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심리, 이 세 가지거든요. 자,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 작년, 자, 2024년 3월에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320만 개였어요. 자, 이때부터 기나긴 횡보, 조정, 마운트 곡수, 뭐 독일 정부부터 뭐 엔캐리 다 쳐맞으면서 거래소에서 물량이 살짝 늘었다가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줄어들면서 쭉쭉쭉 빠지다가 결국에 24년 11월부터 비트코인이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 이때 당시에 24년 3월부터 그 무려 7, 8개월 동안 거래소에서 나간 물량이 한 20만 개.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1년 동안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40만 개예요. 뭐냐면 지금 약 60만 개 정도가 거래소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엔 터지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의 다 와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비트코인의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OTC 잔고 보시면은 급감, 공급 부조 신호, OTC, 그죠? 장외 거래. 이곳에서 지금 공급 부조 신호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는 터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만 보더라도 이 공급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규제를 지금 계속 남발하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르려고 하지만 공급이 해결 안 되는데 수요는 넘쳐나죠. 그죠?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나잖아요. 계속 누르고 눌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산이 계속 상승하죠, 지금.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 예민하신데, 그죠? 근데 이 정책이, 부동산 정책도 오래가는 정책이 아니라, 뭐 당분간 조금 투심이 안 좋아질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 공급 때문에 수요가 터지면,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한계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데, 충분히 죽였습니다. 개인을 죽였고 알트코인 거의 리셋됐죠. 자, 이러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터지고
비트코인 라스트 댄스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괴롭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터질 때는 또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반복됐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이 관세 이후에 좀 오랜 시간 천천히 올렸죠. 그리고 작년에는 트럼프 당선 이슈와 여러 가지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쭉 올렸어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QT가 곧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트럼프 형님 말고 우리 파월 형님이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 워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양적 완화. QT 축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초입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 금리 인하,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내 2차례 금리 인하가 지금 남아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10월에는 거의 뭐 100%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차트를 놓고 보면 사실상 이제는요, 지치는 게 이 차트 분석이 의미 있나 싶습니다. 트럼프 형님의 기분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폭락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00K, 거의 100K 언저리까지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또 되돌림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시간봉에서 지루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간으로 죽이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괴로워합니다. 바로바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으로 죽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심리와 시장을 떠날까? 여기서 그냥 싹 다 팔고 손절 때리고 그냥 떠날까?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50대 50의 확률이죠. 오르느냐 내리느냐 어디에 배팅하실 겁니까? 그죠? 난 여기서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올 것 같아 하면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이 마지막 상승이 남아있다고 나는 보고 있다 한다면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고 이 과정 안에서 버티는 시간이겠죠. 자, 비트코인 차트 의미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큰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이 FOMC 저항, 잭슨홀 저항, 이 라인이 117.6K 정도 되는데 117K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보고 있고, 하방으로는 107K 또는 단기적으로는 109K 라인을 좀 보고 있어요. 자,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제가 생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 4년간 이 사이클 안에서 굉장히 좀 더디긴 합니다.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 있고 리플 솔라나처럼 큰 퍼포먼스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이더리움도 오를 만큼 올랐어. 무엇을 더 바라니? 불장 왔어. 끝났어. 비트코인 7배 올랐지. 이더리움 4배 올랐잖아. 솔라나 40배 올랐자. 그 다음에 리플 10배 올랐죠. 뭐 기타 알트코인 올라간 코인들 10배짜리, 5배짜리, 300%짜리 다 터졌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장은, 이 버블은요,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돈을 벌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징징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다 뭔가 뽕에 차 있고 전부 다 돈을 벌고 있는 느낌이 터지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리플 투자자분들 웃음꽃 피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플에 물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자, 이더리움 700만 원 가까이 갔지만 이더리움에서 수익이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뭔가 광기와 이 버블의 어떤 느낌이 이쪽에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국장은 좀 그런 뭔가 광기의 느낌도 있고, 미장은 뭐 계속 연일 터지면서 거기는 지금 미쳐가고 있는 장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 주식에 대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느낌만 본다면 미장도 뭔가 지금 미쳐가는 느낌이 있고, 근데 암호화폐는 사실상 비트코인만 조금 좋았던 것 뿐이지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 완전히 죽여놨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이번 사이클은 결국 트럼프 형님의 입에서 끝날 것 같고 10월 말에 에이펙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때까지는 좀 지루한 장세가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 유지만 해준다면 결국에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일본 관점에서 아직 캔들이 몇 개 완성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는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그죠? 22평, 12평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평선이 밑으로 깔릴 때까지 수렴의 형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부를 계속 깰 것 같은 공포를 주면서 하단을 지켜내면서 위아래 모아주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프랙탈 관점으로는 저는 조금 이때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 24년 그리고 23년 이 하반기 좀 이런 흐름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놀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리고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꽤 좀 오랜 시간 회복을 해주다가 이 고점을 이제 넘기면서부터 이제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는 조금 점진적 우상향 횡보 그림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터트린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얼마 일주일도 안 됐고 한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매물대를 쌓았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지껏 투자한 금액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무리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을 그냥 지키는 시간? 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이게 오르랑 말랑 도대체 갈피를 못 찾겠네요. 그죠? 한번 긁어주고 다시 하락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도미넌스가 이제는 빠져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되돌림이 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터졌고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흐름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죄송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는 비트코인보다는 좀 알트코인이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되돌림이 나오고 이 되돌림 이후에는 한 번 더 뭐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미넌스는 이번 사이클을 끝으로 하락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가 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요번 사이클의 특징이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코인, 준 메이저, 그리고 자발트를 좀 동시에 견인하는 모습이 자주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마지막에 흡성대법 이후에 결국엔 도미넌스가 이제 쭉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10월, 11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관망 모드를 하면서 여지껏 들고 있던 코인을 잘 지켜내시는 게 맞고요. 저도 사실 지금 조금씩 이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항상 시장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사실 이 유사성, 그 심리적으로 좀 비슷했던 시기는 차트 말고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10월, 11월의 무빙이 이게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이제 엔캐리 이슈로 완전히 시장 죽여놓은 다음에 트럼프, 해리스 당선이 이제 불확실이 있었죠. 그죠? 우리한테는 트럼프가 필요했어요. 그죠? 근데 해리스가 될 것 같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트럼프의 대승이 확실시되면서 당선이 되자마자 이게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올라간 케이스예요. 지금 우리의 불확실성이 에이펙입니다. 트럼프, 시진핑이라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시진핑 주석 좀 극적인 화해, 협상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시장이 반응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악재만 있는 게 아니라 QT, 금리나 그 다음에 에이펙, 그리고 비트코인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 이 모든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베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꼭 하시면서 한번 시장을 믿고 기다려보죠. 오늘 나스닥이 또 상승 방전하면 또 비트코인도 점진적 우상향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이 또 오르네, 이거. 잠깐만요. 4,200이야? 이거 윗꼬리도 없이 그냥 꽉 찬 양봉으로 계속 이게 왜 이럴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예. 4,200온스. 어쨌든 금은, 그러니까 보조지표 한번 봐볼까요? 예. 일봉에서 지금 과매수 영역, 주봉에서도 와우. 월봉은 어떻죠? 이야, 이게 사실상 지표로 이 원자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과열 맞습니다. 김치 프리미엄도 한 10% 이상 껴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금이 조금 무너지기를 우리가 좀 기도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금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이 좀 조정받고 눌러주면 또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왔던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금이 꺾일 때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파동 피넬레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 이후에는 좀 장기 조정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비트코인이 좀 많은 회복세가 나왔죠. 그죠? 관세 이후에 4월부터 여기 8월까지 쭉 비트코인이 때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 관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